영화로 본 아리랑.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사의 찬란한 유산이자 민족의 애환을 담아낸 걸작, 영화 아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영화를 넘어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저항, 의지를 오롯이 담아낸 예술이자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요 아리랑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영화 아리랑이 어떻게 시대의 아픔을 승화시키고 민족의 희망을 노래했는지 심도 있게 고찰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민요 아리랑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 희망과 좌절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이 민요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변이와 함께 구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등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을 지닌 아리랑들이 전승되어 왔으면 이는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그 가사 속에는 이별의 슬픔,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억압받는 현실에 대한 은유적인 저항 의지 등 다채로운 감정과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아리랑이 이처럼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영화의 제목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 상징성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아리랑은 바로 이 민요가 지닌 폭넓은 공감대와 상징성을 활용하여 당대 민중의 가슴에 더욱 깊이 파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926년 10월 1일 개봉한 영화 아리랑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영화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나운규 감독이 각본, 감독, 그리고 주연까지 1인 3역을 맡아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민족적 저항 의식을 스크린에 담아냈습니다. 당시 조선 키네마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이 흑백 무성 영화는 아쉽게도 현재 원본 필름이 유실되어 우리는 그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영화 평론과 대중의 반응, 그리고 영화 연구자들의 분석을 통해 이 영화가 당시 민중들에게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오락 영화를 넘어 시대를 아파하고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던 지식인의 고뇌와 열정이 담긴 역작이었습니다. 영화의 제작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운규 감독은 평소 지도해 주셨던 이경손 감독의 창작 노트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 이 대작의 각본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당시 영화계의 선후배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화 제작 당시 촬영 기사는 일본 영화계에서 초빙할 정도로 당시 조선의 영화 제작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예술적 완성도에 대한 높은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성 혼마치, 즉 지금의 서울 충무로에 있던 모자점 요도야 주인이 설립한 영화사에서 이 작품의 제작을 맡았다는 점은 당시 영화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한국 영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전문적인 배경의 자본이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은 당시 한국 영화가 대중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영화가 단순한 예술 행위를 넘어 대중문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영화 아리랑의 줄거리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그려내며 시작합니다. 영화는 개와 고양이라는 의미심장한 자막으로 막을 올리는데 이는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선 민중의 억압받는 현실과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적인 지배를 간결하지만 강렬하게 시각화한 것입니다. 주인공 영진은 3.1 운동 당시 겪었던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대학생입니다. 그의 정신적 고통은 일제에 의해 파괴된 민족의 자존심과 자아를 상징하며 현실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지식인의 비극을 대변합니다. 그의 친구 현구가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영진은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영진의 이러한 상태는 당시 민중들이 겪었던 정신적 황폐함과 무력감을 시사합니다. 마을은 친일파 악덕 지주와 그의 앞잡이인 오기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조선 민중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영화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일제 식민 통치하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어느 날 오기호는 순진하고 나약한 영진의 여동생 영희를 겁탈하려 하고 이를 목격한 형구가 오기호와 격렬한 싸움을 벌입니다. 이 장면은 당시 식민지 현실에서 약자들이 겪어야 했던 수모와 무력감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영진은 환상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깊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는 무기력한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마침내 낫을 들고 오기호를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오기호 살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억압받던 민족의 분노와 저항 의지가 비로소 폭발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해석됩니다. 이는 개인의 복수를 넘어 집단적인 민족의 울분이 표출된 카타르시스적 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영진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면서 나는 이 삼천리에 태어나 미쳤다라고 절규하지만 이 절규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일제강점기 조선 민중 전체의 고통과 울분을 대변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미친 듯한 절규는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고발이자 압제에 대한 가장 처절한 형태의 저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은 당시 민중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민족적 울분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현실의 비극성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어 관객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아리랑이 한국 영화사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민족의 울분과 저항, 정신을 탁월하게 표현하여 민중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미쳐버린 영진의 모습은 일제에 의해 비정상적인 상태로 내몰린 한민족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며 작품 전반에 걸쳐 민족적 저항 의식을 강렬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당시 민중들이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자 했던 염원을 반영하며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아리랑의 성공은 한국 영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영화계에 큰 자극을 주어 통속적인 내용과 상업성을 넘어 민족의 현실과 정서를 담아내는 영화 제작붐을 일으켰습니다. 아리랑은 한국 영화사에서 민족 영화 창조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며 이후 많은 영화인들이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그리는 작품을 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가 단순한 유흥을 넘어 사회적, 역사적 메시지를 담는 매체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리랑의 등장은 한국 영화의 질적, 양적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일제의 삼엄한 검열을 피하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미치광이로 설정한 것은 검열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치광이의 행동은 비록 이성적이지 않고 일탈적이지만 그 속에는 억압받는 민족의 무의식적인 저항과 분노가 담겨 있었기에 검열 당국이 그 저희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는 예술가가 당대의 억압적 현실에 맞서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지혜로운 방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조선 일본인 흥행사의 영화사에서 제작하고 일본인의 이름을 감독으로 올렸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철저한 검열과 감시 속에서도 민족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당시 영화인들의 고뇌와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영화 아리랑이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저항의 한 형태로 기능했음을 입증합니다. 영화의 주제가로 사용된 민요 아리랑의 상징성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화의 흥행과 함께 민요 아리랑은 더욱 널리 불리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 민족의 애환과 저항 의지를 담은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영화는 민요 아리랑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민요는 영화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영화와 민요가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아리랑이라는 이름은 민족적 정서의 핵심적인 아이콘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술 작품이 어떻게 사회적, 문화적 상징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영화 아리랑의 원본 필름은 현재 유실된 상태입니다. 이는 한국 영화사 연구에 있어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리랑의 주제가와 스토리는 소설, 연극, 그리고 수많은 후속 영화 및 리메이크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재탄생되었습니다. 1954년, 1957년, 1968년, 1974년, 그리고 2003년에 이르기까지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이는 원작이 갖는 민족적, 예술적 가치가 얼마나 시대를 초월하여 인정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후속작들은 원작의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아리랑이라는 이름이 지닌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영화 아리랑으로 촉발된 조선의 무성영화 붐은 카프, 즉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 소속의 영화인들이 영화 매체의 선동적 힘을 인식하고 좌파적 실천을 위해 영화를 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리랑이 단순한 상업 영화를 넘어 당시 사회운동과 예술운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영화라는 매체가 사회 변혁의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처럼 아리랑은 단순한 영화 한 편을 넘어 한국 영화사의 흐름과 민족, 운동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실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아리랑은 1926년 나홍규 감독에 의해 제작된 단순한 무성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순환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 민족의 고통, 분노, 그리고 저항 의지를 담아낸 살아있는 기록이자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민요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듯 영화 아리랑은 당시의 시대, 정신과 민족의 염원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비록 필름은 유실되었지만 아리랑이 남긴 정신과 영향은 여전히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우리에게 민족의 역사와 예술의 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유산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영화 아리랑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예술혼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